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마린 폼즈 요약 강의 네 번째 시간, 오늘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레이아웃 중에 압솔루트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플렉스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솔루트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플렉스 레이아웃은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편리한 레이아웃인데요. 좀 처음 접할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해커톤 행사를 위해서 굳이 압솔루트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플렉스 레이아웃을 사용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복잡한 UI가 있고 내가 압솔루트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플렉스 레이아웃을 사용을 하면 내가 구성하고 있는 UI가 조금 편리하게 관리될 수 있겠다, 표현할 수 있겠다 라고 하시면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해커톤에서 우리가 어떠한 원격제 있는 디바이스를 원격제 디바이스가 아니라 내가 만든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고 모니터링 한다면 스택 레이아웃이라든가 아니면 뭐 간단한 몇 개의 컴포넌트, 버튼이라든가 레이블이라든가 텍스트 필드 그런 것만 이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익혀보시고 이게 내가 만드는 디바이스의 구성 요소와 맞다 하시면 사용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볍게 학습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먼저 absolute layout입니다. absolute layout은 말 그대로 절대 좌표와 그 다음에 각 그 뷰의 비례 관계를 이용한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면 좀 뭔가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절대 좌표라는 거는 여기 우측 상단, 좌측 상단이죠. 좌측 상단 레프트 탑을 여기를 0,0으로 해서 이쪽으로 x 값,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으로 y 값을 이용을 해서 절대 좌표 x, y 값을 이용해서 내가 배치하려는 뷰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핑크라는 이 뷰의 위치를 정하면 이 포인트에 대한 x, y를 정하고요. 다음에 이 포인트로부터 위드 값, 가로와 하이트 값, 세로 값을 정해서 그 뷰의 위치를 크기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절대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비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전체의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이 반은 0.5겠죠. 그래서 이런 비례 관계를 따져서 좌표와 크기를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탈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해서는 별로 그렇게 뭐 와닿지가 않을 텐데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타이젠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타이젠 폼즈를 하면 5.5 이런 자물 앱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다음을 클릭을 해서 프로젝트 이름은 렉 네 번째니까 공사 프로젝트 000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폼즈의 프로젝트의 이 위치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클릭하고 커먼으로 OK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라즈베리 파리에 이렇게 타이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런처 타이젠 에물이 떠 있고 실제 타겟이 엔드 타겟이 안 떠 있는 거 보니까 IP가 조금 틀어진 듯 합니다. IP를 좀 다시 맞출게요. 여기서 세팅에 들어가서 와이파이 현재 발급받은 IP가 7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7번 똑같이 맞춰야 되겠죠. 자, 디바이스 매니저 실행을 하겠고요. 디바이스 매니저 실행을 하는데 예, 실행이 됐고요. 음, 자, 요걸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해서 7번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AP를 이렇게 컴퓨터를 껐다 키면 AP가 발급받은 그 부여 할당받은 AP가 바뀌죠. IP가. 그럼 그 IP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커넥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타겟, 엔드 타겟이 그 떴고요. 자, 여기다가 absolute 레이아웃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용 프로젝트에 새로 추가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페이지 이름은 absolute니까 SB SO AB SO absolute LU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그 뭐죠? absolute 레이아웃을 만들고 있는데 스택 레이아웃 이거 조금 지워버리겠고요. 자, absolute 레이아웃도 마찬가지로 클래스겠죠. 그래서 absolute 레이아웃 객체 생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absolute 레이아웃에 뭐 몇 가지의 내가 사용할 뭐 뷰 그룹이 됐던 뷰가 됐건 컴포넌트가 됐건 탑재를 하면 되는데요.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레이블을 한번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의 텍스트는 민트로 한번 이렇게 구분을 좀 줘보겠고요. 자, absolute 레이아웃에서 absolute 레이아웃에 있는 속성 중에 레이아웃 바운드라는 그 바운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값을 3개 넣어주는데요. 이게 첫 번째 값이 x 값, 예를 들어서 300, 그 다음에 y 값, 두 번째가 y 값입니다. 50. 그 다음에 세 번째가 width, 가로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height, 높이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좀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하나를 줄 수가 있겠고, 요 4개, 똑같은 걸로 4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을 짓기 위해서 레드, 그린, 뭐, 블루 정도로 해주겠고요. 얘는 뭐 좀 구분하기 위해서 10, 50, 가로만 조금 200의 높이를 1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는 빨간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겠고요. 자, 그린입니다. 그린은 RG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렇게 하면 파란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위치를 좀 수정해 볼게요. 그린은 그래서 뭐 좀 한 210 정도 줘보겠고요. 150 정도 줘보겠고 100에 뭐 대략적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값 한 100 정도? 100, 100. 110 정도 줘볼게요. 그 다음에 한 350 정도 줘보 Y값. 그 다음에 가로값, 높이. 이렇게 한 150 정도? 네. 이렇게 줘보고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F 눌러서 타겟, 타이젠 타겟 디바이스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는 앱솔루트 레이어, 릴레이티브 레이어, 플렉스 레이어는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운 까다로운 점도 있고요. 자, 이거 수정 안 했네요. 자, 앱.jam을해서 시작 페이지, init 페이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absolute ex로 바꾸고 다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 좋은데 사용할까 조금 진입 장벽이 있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면 또 옵션들이 중요한데 옵션들을 잊어버려요. 사용 방법을.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간혹가다 할 때 테스트를 몇 번 해보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UI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또 수정도 하고 좀 그런 시행착오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트 보면 300,50 300,50입니다. 300,50에 시작해서 가로가 100, 세로가 50으로 그 다음에 빨간색 레드죠. 레드는 10,50에서 200, 100. 그 다음에 그린입니다. 그린 이렇게 또 나오고요. 블루 110,350에 100에 150인 사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하나 카피를 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옵션 중에 어떤 옵션이 있냐면 이거를 조금 앱솔루트 점 그다음에 레이아웃 플래그즈라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이 플래그즈는 어떤 얘기냐면 어떤 거에 여기서는 이제 절대좌표를 이용했잖아요. 절대좌표가 아니라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좀 비율로, 그죠? 비율이란 거는 어떤 값이 기준값이 있을 때 그 기준값에 따라서 비율, 뭐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뭐 그렇게 비율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율을 정할 때 쓰도록 하는데요. 자, 옵션 중에 all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고려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 y 그 다음에 with height잖아요.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뭔가 영향을 받으면서 나는 조정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0.5, 0.5에서 0은 보통 우리 프로그램 생략하죠. 0.5, 그 다음에 높이, 아니, y, 그 다음에 가로도 뭐 0.5, 그 다음에 세로는 뭐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탑, 예, 이렇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거 조금 컬러를 수정해 볼까요? 컬러를 좀 다르게 F00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거 X, Y 그 다음에 가로, 세로를 요 전체 페이지 있죠? 페이지에서 반, 그 다음에 그냥 0점,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도 페이지의 반, 그 다음에 이거는 100분의 5 정도 그렇게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y가 0이니까 위에 딱 붙겠네요. 그죠? 그리고 반이니까 중앙에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옐로우 탑 중앙에 간혹가다 이렇게 한참 렌더링이 안 되고 오래 기다릴 때가 있는데요. 먹통이 된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좀 기다리면 뜹니다. 뜨기는. 코드가 일어났으면 에러가 떴을 텐데 에러가 안 뜬 거 보니까 예 됐죠. 그래서 옐로우 탑 y 여기서부터 따져보면 0.5죠. 그래서 가로에 이 레이블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페이지겠죠. 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페이지의 가운데 0.5 x 값 정해졌고요. y 값은 0이니까 가장 위에 내려오지 않겠고 그 다음에 위드 값입니다. 위드 값이 0.5 전체 면적의 반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0.05 100분의 5 정도 높이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도 좀 해볼까요? 올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전부 다 비례 관계로 준 게 아니라 높이만 비례 관계로 주겠다. 그러면 하이트 프로포셔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나는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부터 살펴보지 말고 그 위치 요 앞에서부터 따져볼게요. 나는 x, y 포지션만 비례 관계로 한번 보겠다. 그러면 포지션 프로페셔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프로포셔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프로포셔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각각 위치를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x, y가 위치값만 가지고 하니까 요 면적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50, 한 100으로 수정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이트 오른쪽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에 한 100 정도로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높게 50. 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순차적으로 돌아와 볼게요. 여기를 탑이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레프트 왼쪽에 놓고, 이거는 라이트 오른쪽에 놔보겠고, 이거는 아래쪽에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놓기 위해서는 이제 x가 0이어야 될 것 같아요. 비례관계 있을 때. 그리고 왼쪽 중앙에 놓기 위해서 이거는 0.5로 0은 생략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위치를 해주겠고요. 자, 오른쪽에 한번 놓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이니까 가장 오른쪽 가니까 1 전부 다 차지하겠죠. 비례니까 1이 최고죠. 그리고 가운데 놓기 위해서 0.5를 줄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죠. 아래쪽은 x가 가운데 놓기 위해서 0.5고 y가 1이면 되겠죠.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다 보면 좀 재밌어요. 그죠? 어떻게 절대좌표로 할 거냐, 어떻게 비례관계, 나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뷰의 뷰를 기준으로 비례관계로 x, y, width, height를 정할 거냐, 그거를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옐로우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만 더 해보면 포지션을 했었는데요. 포지션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 높이나 가로 그런 걸 해보겠다. 그러면 하이트 프로포셔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높이만 따지는 거죠. 높이만 따지기 때문에 이 앞에 x, y, width는 다 적어야 되겠죠. 그 절대좌표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50, 50, 한 100 정도, 위드는 100으로 주겠고요. 여기가 이제 비례관계인데 0.5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수정을 할까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수정하고요. 핑크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핑크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가 아니라 나는 가로만 비례관계로 주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0.5가 되고 여기가 한 100 정도 주겠고요. 이거 좀 수정해 볼까요? 20에 한 400. 네, 이렇게 수정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이 다 돼서 화면에 출력이 되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떠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높이만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높이가 0.5입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의 0.5 요거겠죠. 요 직사각형 이렇게 된 거. 그래서 50,50에서 시작해서 가로가 100, 그 다음에 높이는 전체 길이의 반 0.5 됐고요. 두 번째는 20,400입니다. 그래서 가로 20, 세로 400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를 비례관계 전체 면적의 반, 그 다음에 높이는 100이니까 100만큼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직관적인 옵션을 몇 개 보면 사이즈는 뭐겠어요? 사이즈는 위드하고 하이트를 둘 다 수정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X 포지션, Y 포지션은 뭐겠어요? X 포지션은 X만 비례로, Y 프로포셔널은 Y만 비례로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옵션들 여러분이 해독하는데 그리 어려운 그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절대좌표 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뷰를 기준으로 해서 비례관계를 이용한 레이아웃 을 만들 수 있는 레이아웃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봅니다.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페어런트 또는 다른 뷰의 뷰값을 이용해서 x, y, 헤이트를 설정한다.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압솔루트 레이아웃 비슷한데 압솔루트 레이아웃은 절대좌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뷰, 페어런트 또는 다른 뷰의 값을 이용해서 나의 좌표를 구하는 그 뷰라고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기서 릴레이티브를 한번 만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컨텐츠 페이지에다가
알리 릴레이티브 EX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뷰 또는 페어런츠, 나를 포함하고 있는 페어런츠, 뭐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컨텐츠 이런 녀석이 될 수 있겠죠. 요런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 컴포넌트, 내가 만든 컴포넌트가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를 결정하는 레이아웃인데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그냥 객체는 이렇게 상상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레이블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의 텍스트는 처음에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레이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주겠고요. x땡 네임에서 이 레이블에 이제 네임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레이블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회색으로 지금 만만한 게 회색이니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몇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컨스트레인트 옵션을 좀 줘볼 수가 있겠는데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 있는 먼저 이렇게 보면 X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X 컨스트레인트에다가 이렇게 중괄을 열어서 여기다가 주면 constraint expression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는 타입이 있어요. 타입. 자, 타입은 뭐냐면 어떤 이제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어떤 뷰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위치를 정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나는 릴레이티브 투 페어런치 나를 포함하고 있는 위쪽 상위 클래스죠. 그래서 이 레이블의 상위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릴레이티브 투 페어런츠 옵션을 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프로퍼티에서 나는 with 가로 값을 나는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팩터가 있겠는데요. 팩터는 0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스턴트는 이제 그 크기를 정한 다음에 0이니까 페어런츠 width가 0이니까 0에서 컨스트레인트를 좀 세부 조정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0을 줄게요. 예,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주고요. 위드 값 정하고 그 다음에 하이트 값 높이도 한번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거를 높이로 주겠고요. 여기를 0.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잘못됐죠. 예, 요거를 계속해서 중복된 거니까 x 컨스트레인트가 아니라 y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에 요거를 with constraint라고 해주겠고요. 자, with constraint니까 to parent relative to parent는 그대로 가겠고요. 그 다음에 with 값 주겠고요. 팩터는 한 1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onstant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height constraint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0.8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주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거 수정했나요? 수정했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디서 컨스턴트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콤마가 없죠. 구분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좀 작은데요. 자, 레이블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레이블에 x, y, 가로, 세로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정할 때 나를 포함하고 있는 페어런츠와 관련이 되는데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정하겠느냐?
시간이 걸리네요. 네, 떴습니다. 자,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 위에 하얀색 부분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화면이고요. 이 화면에서 이제 딱 하나씩 따져보면 x는 페어런츠의 관계가 돼서 설정이 되는데 x 값은 페어런츠 나를 포함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페이지에 관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프로퍼티 위드 값이래요. 위드 값 전체 위드 값에서 어떤 비율 0이래요. 0. 그럼 여기에 그냥 x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y는 높이에서 0.1 부분이래요. 그러면 이 높이를 10개로 나눈 것 중에 1인 지점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 x, y가 시작이 됐습니다. 레이블의 위치 x, y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로입니다. 가로는 또 relative to parent width의 1이래요. 그러니까 width가 이건데 여기서 100%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차지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relative to parent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전체의 몇이래요? 0.8, 80%만 차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레이블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레이블을 간단하게 다른 거랑 또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이거 좀 카피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드라고 한번 해주고요. 구분 짓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걸 좀 글자를 바꿀게요. 네, 레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드는 여기다가 20%만 해라. 그래서 0.2를 주겠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높이에 이것도 뭐 한 2만 줘볼까요? 예, 이렇게 20%만 전체 가로의 길이의 20% 전체 높이의 20% 되는 그 값을 x, y, 의 좌표 값으로 나는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또 어떤 옵션을 줄 수가 있겠냐면 relative to parents는 그 전체 부분에 대한 그 관계를 갖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주지 않고 relative 특정한 뷰를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뷰를 가리킬 때 옵션을 또 하나 줘야 되는데요. 어떤 옵션을 주냐면 엘리먼트 어떤 뷰에 대해서 나는 관계를 갖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레이 레이블 해놨었죠. 이 그레이 레이블을 여기다 입력을 하면 이 뷰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가로와 세로를 정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위드 주겠고요. 그대로 주겠고 얘는 왜 두 개가 됐나요? 네. 다음에 팩트는 한 반만 줘볼게요. 0.5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relative 뷰를 줄 수가 있겠고요. element name 이렇게 준 다음에 그레이 레이블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그레이 레이블 이렇게 줄 수가 있겠고요. 높이를 조정하는데 높이는 이것도 한 반만 줘볼게요. 50%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한번 탑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레이블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볼까요? 예. 예. 그레이가 있는데 그레이를 기준으로 먼저 x값, y값부터 봅니다. x값, y값은 페어런츠에 어떻게 20%래요. 그러니까 전체 넓이의 20%에 해당되는 지점 그 값을 x값으로 하고 전체 높이의 20%에 해당하는 값을 y값으로 정한 겁니다. 다음에 가로와 세로의 넓이인데요. 가로와 세로의 넓이를 딸 때는 페어런츠가 아니라 특정한 뷰래요. 어떤 뷰? 그레이 레이블. 요 그레이 레이블 이거를 따지는데 이거의 가로 넓이의 반이래요. 그래서 반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 높이도 전체 페어런츠의 높이가 아니라 그레이 레이블의 높이, 그 높이를 기준으로 다시 반입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되게 좀 재밌기도 하고 좋기도 한 그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대해서 잘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플렉스 레이아웃인데요. 뷰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유연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열로 배열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행으로 배열할 수도 있겠고 위쪽으로 배열할 수도 있고 스트레치 랭스로 해서 그 비율 공간을 스페이스 비트윈이라서 공간을 균등하게 분열할 수도 있는 플렉스 레이아웃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렉스 레이아웃은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더 만들게요. 사양 컨텐츠 페이지 플렉스 EX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렉스 레이아웃도 마찬가지로 바로 객체를 생성을 하면 되겠고요. 플렉스 레이아웃 이렇게 생성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구성되는 그 레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이블을 만들면 되겠는데요. 레이블에 일단 텍스트는 레이블 뭐 01로 일단 가볍게 해주겠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뭘로 해줄까요? 그냥 RGB 할까요? 네, 이렇게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한 1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레이블을 RGB니까 3개 만들어 볼게요. 네, 3. 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플렉스 레이아웃에다가 어떤 옵션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디렉션이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디렉션은 뭐냐면 열로 할 거냐, 배열을 열로 배열할 거냐, 행으로 배열할 거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열로 배열을 하는데 열에 그러니까 위아래로 쭉 배열이 되겠죠. 수직으로 배열될 수가 있겠죠. 이런 그 옵션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이라는 그런 그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트레치를 한번 줘볼게요.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간격을 어떻게 하면은 간격을 서로 간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느냐 그런 걸 한번 따져보는 거고요. 이거를 제가 그 실제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할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디렉션이 보면 컬럼이잖아요. 열입니다. 열. 그래서 열. 하나의 열에 아이템들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쭉 나열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컬럼이 아니라 어떻게 로우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에 있죠. 하나의 행에 전부 다 그 아이템들이 배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된 게 아니라 이제 옆으로 되겠죠. 옆으로 행에 하나의 행에 쭉 아이템들이 배열되는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 할 때마다 시간이 걸리니까 좀 지루하네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한 2배속 빨리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스트레치인데 스트레치 모드가 이제 전부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스트레치 모드 말고 뭐 센터 같은 것도 있어요. 가운데 놓을 수가 있겠고요. 해볼까요? 네, 센터를 놓으면
지금 시간이 12시 정오가 지났죠. 1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찍고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점심 식사를 하실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센터 가운데 오는 거죠. 전체 가운데 올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시겠죠. 이래 스타트하고 엔드는 뭐겠어요? 스타트는 가장 윗부분에 스타트를 놓으면 윗부분에 여기 붙겠죠. 엔드면 요 밑에 붙겠고요. 스트레칭이면 전부 다 차지하겠고요. 그런 온라인 아이템즈 옵션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센터로 놓을게요. 자, 그다음에 스페이스 비트위는 서로의 간격인데요. 지금 요 간격이 이제 균등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 센터로 놓으면 가운데 면분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면 아이템마다 공간 확보를 얼마만큼 할 거냐. 음, 네, 이렇게 하면 공간 확보 없이 센터에 다 모이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여기는 다 비어 있는 부분, 여기 다 비어 있는 부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으니까 이제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예, 오늘 압솔루트 레이아웃, 절대 좌표와 비례 관계를 이용한 컴포넌트를 위치시키는 레이아웃, 압솔루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페어런츠 또는 다른 뷰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x, y, width, height 값을 결정되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 플렉스 레이아웃. 뭔가 유연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유연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과 열에 걔네들을 스트레칭 모드로 할 수도 있고 센터, 스타트, 엔드 모드로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